안녕하세요. 솔라룬 세금생활 솔라세무사 설라연입니다. 오늘은 폐업한 사업자분들께서 꼭 챙겨야 하실 부가가치세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어플을 쓰지 않고 제 얼굴을 공개해봤는데요. 되게 나쁘끄럽네요. 아마 조명이 나아지면, 예뻐지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자, 그럼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들께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지요. 사업이 종료가 되게 되시는 경우 이제 휴업신고 혹은 폐업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사실 저 솔라쌤이 봤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제일 큰 사유는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개인적 사유가 일단 가장 많이 차지하시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아무래도 매출에 대한 압박이 있으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권리금을 받으시면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시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장을 폐업하시게 되시는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지 오늘 솔라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솔라쌤도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 사장님, 대표님들께서 아시고 계실 내용이 폐업하신 이후에 부가세 신고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자분들은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끝나고 다음 해 5월 성실신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고요. 매년 1월과 7월, 저희 예정고지는 일단 뺄게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같이 누락하시는데 이렇게 폐업을 하시게 되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내역이에요. 저희가 폐업이 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이용하셔도 되시고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2023년 1월 5일까지 사업을 영위하시다가 이제 1월 5일자로 그만두셨다고 하시면 2022년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일하신 내역에 대해서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총 2번이 되시겠네요. 그 모든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모두가 아시고 계시겠지만 홈택스에서도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또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도 진행 가능하십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신분증 가져가시고 또 가지고 계셨던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으세요. 보통은 1층이거든요. 민원실에 가시면 폐업 절차 혹은 휴업 절차를 같이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편리하게 이제 셀프로 인터넷 진행을 원하신다면 홈택스에서 간편인증, 카카오 지갑이나 네이버 지갑 등으로 로그인을 하시거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하셔서 진행하시면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내역을 처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업의 포괄량수도에 해당하시는 경우에 간혹 매도인들께서 미리 폐업 신고가 가능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업장 전체를 인수하시기 위해서 뭐 대출이나 교육기간, 뭐 또 주류업 허가 등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미리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으세요. 이 경우에도 폐업일을 정하시고 폐업 신고를 예정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상되시는 폐업일을 적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신고를 하시면 되시고요. 대신에 사업 포괄량수도가 계획대로 정상대로 이행되시면 좋으시겠지만 간혹 계약이 어그러지거나 조금 변동이 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때는 반드시 폐업신고서를 같이 변경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챙기셨다고 해서 끝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음 해에 5월 혹은 6월에 종합소득세도 꼭꼭 챙기셔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1월 5일에 폐업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영업을 하신 내역에 대해서 2022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2023년 5월에 진행하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의 영업에 대한 내역은 2024년 5월에 함께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2023년 1월에 폐업을 하게 되셨는데 2024년 5월에 신고를 하셔야 되니 거의 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만약 폐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폐업 신고하시면서 다음해 5월에 꼭 알람 설정을 꼭 해두세요. 안 그러면 누락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 솔라쌤도 저희 고객님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그 폐업 신고서 같이 작성 드리면서 그 달력 캘린더에 솔라쌤한테 연락하기 이렇게 같이 적어드리고는 합니다. 만약 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제대로 하시지 않으시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신고 가산세 20%에서 부정무신고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붙거든요. 물론 우리 납세자분들께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부정무신고 가산세에 해당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20%에서 최대 40%까지의 가산세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내역이 있으시고 또 납부를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루에 10만 분의 22에 해당하는 만큼 또 미납 일수만큼의 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계속 붙거든요. 이거는 연체일마다 이자의 개념으로 만약 10일이 늦었다 하면 10일만큼의 이자가 더 붙게 되는 개념이에요. 자칫 잘못했다가 이 끔찍한 세금 악몽에 시달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폐업을 하시면서 꼭 이 상황들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폐업하신 사장님들의 부가세 혹은 종소세 신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솔라쌤은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솔라로운 세금생활!